자, cô chào các bạn.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chào cô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chào cô 라고 해주시면 돼요. xin chào 말고요. chào c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이제 발음 강의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발음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크게 따라하고 제 입모양 잘 듣고 한국어랑 베트남어의 그런 음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도 이렇게 집중해서 저를 많이 봐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구글 번역 음성 인식 기능이나 팝하고 음성 인식 기능을 준비해 와서 수업을 참여하면 훨씬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거울 같은 걸 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자기 입모양과 제 입모양을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특히나 내가 음성 인식을 통해서 한번 발음을 해봤는데 뭔가 발음이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 특히나 모음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 입모양과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입모양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보통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요. 나는 음성 인식 기능이 좀 번거롭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그냥 녹음기. 그냥 녹음기에 그냥 이렇게 제가 발음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켜가지고 그냥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녹음을 해봐요. 그리고 들어봐요. 그랬을 때 저랑 소리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발음 연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강은 단자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단자음, 자음 한 개, 이 단자음은 3강과 4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이 단자음 중에서도 요 단자음들을 같이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항상 학습지 보면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우리가 제 입모양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강의, 수업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단자음과 단모음의 알파벳 판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잘 모르는 발음이겠지만 지금부터 크게 두 번 그냥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가 빠르니까 집중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좀 같이 따라해 보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ờ cờ giờ đờ gờ hờ ca lờ bờ cờ giờ đờ gờ hờ ca lờ. 굉장히 빠르죠? 버거 여러거 깔러 엄청나게 빨라서 여러분 뭐야 하는 순간 쑥 다 지나간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 요런 얘네들을 다 모으죠?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자음입니다. 그쵸? 자음이에요. 근데 이 자음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이 자음들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의 이름은 기역, 얘의 이름은 니은, 얘의 이름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어의 자음도 그 자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읽는 방법이 사실 한 2개 정도가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이 더 많이 읽어요. 자, 얘는 무조건 대부분 어라는 아이에다가 성조를 내리는 이 자음에다가 이 어의 성조 내린 거를 붙여주면 그 자음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비읍, 버 이런 거 아니고요. 얘의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 합니다. 뭐요? 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굳이 도금을 써볼게요.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도금을.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 도금을 봤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버. 자, 제 입모양 다시 보세요. 자,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 자, 한국 사람들은 버. 베트남 사람들은 뭐. 자,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입을 얼마큼 다무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비읍을 보고 그냥 한국 비읍과 베트남 비읍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실수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한테 우리가 바보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바보 이렇게 읽지 않아요. 마보, 마보 이렇게 어때요? 입을 좀 더 다물면서 이걸 담은 걸 떼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비읍으로 보면 안 되고 뭐요? 양립술을 딱 떼면서 하는 발음이다. 그래서 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비읍 아니에요. 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얘를 우리가 도금을 쓰면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장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거기다가 성조 올려서 라고 읽어야겠죠. 자, 매는 뭘까요? 매는 바로 아기나 아이들을 우리가 매라고 해요. 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baby라고 하죠. baby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baby의 매 생각하시면서 baby. 그래서 베트남 사람은 진짜 베비를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매베이 이렇게 읽어요. 베이비를 베트남 사람들은 매베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매가 뭐라고요? 아기예요. 매가 아기고 매가 아이를 의미하고요. 자, 아기들과 아이들은 특징이 어때요, 여러분? 작아요. 그쵸? 그래서 작다, 타이니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매라고 합니다. 매. 야, 이거 왜 이렇게 매해? 이거 되게 귀엽다. 매. 이것도 뭐야? 작다. 아주 작다라는 의미를 매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기나 아이나 작다. 굉장히 작다를 뭐라고 한다? 배 아니고 배 아니에요. 배 이거 아니에요. 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얘 이름은 뭐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입 모양. 얘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베트남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국어도 잘 모를 때 한국어도 아직 배우지도 않은 정말 아기 때 매 할 때 저는 진짜 매 할 때 베트남을 갔죠. 그래서 베트남 로컬 스쿨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럼 로컬 스쿨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모음을 먼저 읽게 시켜요. 그 다음에 자음을 읽는 다음에 성조랑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읽으면요 발음이 더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가장 머리가 좋고 모든 걸 막 받아들인 그 나이에 이런 식의 연습을 몇 년 동안 거듭해서 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발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발음이에요? 본 단어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퍼버. 베트남 가면 뭐예요? 소고기 쌀국수 꼭 먹고 오죠. 그쵸? 그럴 때 소가 뭐였어요? 뭐였습니다. 소가 보다 보호 안 돼요. 뭐입니다. 아기는 뭐라고요? 매비니까 그렇죠? 소는 이렇게 버버 아니고 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K가 있어요. 자, 제가 불어 베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크가 아니라 뭐다? 쌍기역이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을까? 얘 이름은 할 때 라는 아이입니다. 자, 근데 요 옆에 K라는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 중에 CK라는 브랜드가 있죠. 속옷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청바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의류 브랜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CK라는 브랜드가 있죠.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는 소리가 같더라. 그래서 이 두 개 다 쌍기역 발음이 나더라. 그래서 라는 발음이 나요. 근데 그럼 왜 굳이 두 개가 있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특정 모음에서는 얘밖에 못 쓰고 어떤 특정 모음은 얘밖에 못 쓰는 그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요. 얘는 뭐예요? 얘는 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공부했죠? 어떻게 발음해요? 하고 확 올렸어요. 자, 뭐였어요? 생선이나 물고기는 가시가 있어서 뭐라고 부른다? 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생선은
까.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오예요, 여러분. 입 모양 제발 오로 제대로 해주세요. 꼬, 꼬, 꼬.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꼬는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저를 꼬라고 부르죠. 꼬. 베트남에선 꼬는 여자 선생님을 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주머니를 꼬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고모 있죠, 고모. 그 가족 관계, 친척 관계인 고모, 꼬모, 꼬모. 우리 꼬모도 꼬라고 부릅니다. 꼬, 꼬.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오, 꼬, 짜오, 꼬, 짜오, 꼬라고 발음하죠. 자, 그래서 꼬, 꼬 기억하시면 돼요. 생선 뭐라고요? 까. 그 다음에 저는 꼬, 그렇죠. 소는 뭐, 아기는 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얘는요. 굳이 쓰자면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건 또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복모음의 법칙을 알게 되겠지만 얘는 에어가 아니에요. 에어가 아니라 에오입니다. 그래서 에오, 에오 하고 발음돼서 깨오, 깨오 성조 올려서 깨오, 깨오, 깨오라고 합니다. 자, 깨오는 여러분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이 외워야 돼요. 그냥 깨오 가위로 어떻게 해요? 깨요 하고 쭉 위로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깨요, 깨요, 깨요 이라고 합니다. 자, 자르다 뭐라고요? 자르다가 아니라 가위가 깨요, 깨요, 가위는 깨요, 가위는 깨요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얘는 우리가 도금을 일단 써보면 주로 여러분은 이렇게 쓸 거예요. 도금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읽을 거예요? 자, 시작. 깸. 안 되죠. 왜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는 장모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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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길죠? 깸, 깸, 깸 하고 읽어야 돼요. 깸입니다. 자, 깸은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아이스크림, 크림을 깸이라고 해요. 크림을 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림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얼굴에 바르는 거 크림이 아니에요. 크림이잖아요. 그렇죠? 휘핑 크림도 크림이에요. 그래서 깸은 아이스크림도 되고요. 깸은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 되기도 하고요. 깸은 휘핑 크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잘라요. 자르는 가위예요. 뭐요? 깨요? 깨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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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깸.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은 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봤을 때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걸 볼 때, 디귿. 영어의 D 생각, A, B, C, D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자, 베트남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자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디귿은 이 짝대기가 있는 아이가 더 가까워요. 이 짝대기 있는 아이가 디귿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럼 얘는 절대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를 대문자로 쓰면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대문자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귿은 뭐다? 요거다.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가르칠 때 우리나라도 이 알파벳 로마자로 표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요를 만약에 제가 안녕하세요 요를 외국인한테 도금으로 표기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맞죠? 맞죠? 자, 야 너 뭐하냐? 야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표기할까?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그쵸? 자, 즉 뭐예요? 이 아이 자체가 여, 야, 얘, 요, 유, 이 이런 음을 만들어내는 애예요. 맞죠? 이게 바로 이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여예요, 여. 여라고 발음합니다. 북부랑 남부가 완전히 발음이 달라요. 얘는 디귿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여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는 뒤에 오는 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야, 얘, 요, 유, 이 이런 발음이에요. 뭐라고요? 야, 얘, 요, 유, 이 이런 식의 발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발음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항상 모음부터 먼저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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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렇게 하죠. 자, 예가 뭘까요? 염소입니다. 자, 염소가 보통 어떻게 울죠? 예 이렇게 울어요. 염소가 예, 예 이렇게 하고 울거든요. 예, 예 이렇게 울어요. 예, 예 이렇게 웁니다. 예, 왜냐면 예 이렇게 우니까 염소를 예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굉장히 유명한 보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염소고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베트남 가다 보면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식당 중에 예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야? 염소 파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염소고기 집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알겠죠? 예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 있죠? 대신 여러분 야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평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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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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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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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을 4개 놨죠, 여러분? 자, 손 어때요? 손 보니까 다 피부죠? 이 피부를 바로 예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예, 예, 피부야 좋아져라. 피부 예, 피부 예, 예가 바로 피부입니다. 염소는 예, 예, 피부는 예, 예, 아이스크림은 게임, 가위는 깨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자, 얘도 조금 이제 제 설명을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입문자, 초급자 분들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굳이 도금으로 치면 디귿이고요. 디귿 도금으로 우리가 써야 되고요. 하지만 많은 초급자나 입문자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이거 디귿이라고 하는데 왜 전 자꾸 리을로 들리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한국의 디귿과 베트남의 디귿은 소리 그 원칙이 달라요. 그 소리가 나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까 제가 비읍을 우리나라처럼 읽으면 된다? 비읍 아니고 뭐야? 미읍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조금 다른 거 있죠. 딱 그 정도인데 저를 지금 더 따라하세요. 네, 지금 따라할 건데 여러분들이 혀 끝이 천장에 어디를 닿고 오는지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천장에 어디를 닿고 오는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거 읽어볼게요. 다. 한국어예요. 여러분 한국어인데 막 저한테 막 어디 있냐 물어보면 안 돼요. 다. 어디, 어때요? 다 했을 때 애가 우리가 이가 있으면 그 이의 여기를 닫고 와요. 이의 뒷부분을 잡고 온다고요. 그쵸? 근데 이거 해볼게요. 이의 뒷부분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럼 이 두 개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혀 끝에 집중하셔야 돼요. 달아. 혀의 위치가 어때요? 조금 이동이 되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왜 베트남어는 이게 자꾸 이 디귿이 자꾸 리을처럼 들리냐? 그 이유가 뭐냐면 디귿 발음을 하긴 하되 혀가 닿고 오는 위치가 우리나라 리을 위치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발음할 때 더가 아니라 혀를 더 뒤로 이동해서 리을이 원래 닿는 그 위치로 이동해서 좀 더 뒤로. 그 상태에서 디귿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빨리 발음을 하다 보면 입문자나 초급자분들은 이게 리을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원리가 리을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헷갈리시는 건데 선생님 그럼 저 그냥 리을로 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냥 그건 여러분이 입문자고 초급자라서 아주 귀가 안 뚫려서 그런 것 뿐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굳이 쓰잖아요, 도금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두두 이거 아니죠? 혀를 뒤쪽으로 이동해서 로로. 자, 얘는 성조입니다, 여러분. 성조. 이 물음표 성조는 음이 로 이렇게 끝을 올려줘야 돼요. 로로.
루루 이렇게 읽거든요. 자, 루루는 바로 파파야입니다. 루루. 저는 루루를 너무 좋아해요. 루루. 루루. 왜냐면 화장실 갈 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얘가 몸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열을 좀 식혀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루, 루루라고 합니다. 디귿, 우리나라 디귿랑 같다 안 같다? 절대 안 같다. 리을과 똑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지만 디귿으로 발음하는 게 베트남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발음은 이제 굳이 또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디 이게 아니라 혀를 뒤로 이동해서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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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리을처럼 들리는 거예요.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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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자,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자, 봐봐. 자, 저를 보세요. 이러면 어딘가 이동할 수 없어요. 어딘가를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딘가를 갈 때 발을 디뎌야 돼요. 발을 디뎌야 되는 거죠. 디뎌야 돼요. 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 같이 읽으면요. 지읒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읒으로 표기는 하지만 베트남엔 지읒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읒이 아니라 제가 잠시 북부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죄송해요. 여러입니다. 여러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갈 땐 디뎌야 되니까 레이 그렇죠. 파파야는 루루 피부야 좋아져라 그렇죠. 그다음 염소는 어떻게 울고요? 예 이렇게 울기 때문에 예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라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쥐 굳이 도금으로 표기하면 기억이지만 기억과 같이 발음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이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G랑 GH는요 완벽히 똑같이 같은 발음이에요. 마치 C와 K가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발음이 납니다. 그럼 굳이 똑같은 게 왜 두 개 있냐? 그건 어떤 모음은 무조건 얘만 써야 되고 어떤 모음은 이걸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후 복자음 편이 끝나면 제가 설명을 한 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제가 게라는 단어를 알려줬어요. 가 아니에요. 게는 무슨 뜻일까요? 기차역을 우리가 게라고 했죠. 저는 게 가서 기차를 타면 치맥을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킨, 닭을 뭐라고 했어요? 게. 그래서 저는 게 하면 게가 떠오른다. 게 하면 닭다리 게가 떠오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닭은 게. 베트남 쌀국수는 게, 닭쌀국수도 있죠. 기억하시고요. 간혹 이거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해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얘는 그냥 게입니다. 자, 얘부터 읽으면 같이 읽으면 게 올리면 게 하고 발음이 되겠죠. 게입니다. 자, 게 바로 의자입니다. 자, 여러분 의자의 용도는 뭘까요? 앉는 게 용도예요. 자, 만약에 누가 친구가 왔어요. 자, 의자한테 뭐라고요? 앉게나 친구요. 앉게나 앉게 앉게나 하면서 의자를 앉게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자는 하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닭은 의자는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얘는 너무 쉽습니다. 얘는 그냥 히읗이에요, 히읗. 그래서 허라는 아이예요. 너무 쉽죠, 얘는. 얘가 제일 쉬운데. 얘도 뭐요? 해, 안 되죠? 해라고 발음해야 돼요. 자, 해가 뭘까요? 어때요, 여러분? 약간 뭐 같아요? 여름 같잖아요. 여름 느낌, 여름 바이브 느낌 나죠? 자, 여러분 어때요? 해가 쨍쨍, 해가 쨍쨍, 해가 뜨거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름을 해라고 합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해를 제일 좋아해요. 해를 제일 좋아해요. 해를 좋아해요. 그 전 베트남의 날씨 너무 좋아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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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전 겨울을 다 좋아하지만 그나마 좀 덜 좋아하는 게 겨울. 제일 좋아하는 건 해. 왜냐면 해가 쨍쨍, 해가 뜨겁고 바다에 갈 수 있으니까 해를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입 모양 동그랗게 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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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기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콜록 콜록을 쓰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침할 때 약간 이렇게 더 기침을 하고 입을 더 크게 벌려서 기침할 수도 콜록 하면서 기침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침하다를 하라고 해요. 하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기침하다 여름은 해 의자에 앉게나니까 닭은 기침은 여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러라고 읽으면 돼요. 그건 리을이에요. 러라고 읽으면 되는데 얘도 레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배예요, 배. 먹는 과일 배 있잖아요. 근데 외국 배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외국의 배, 저는 처음에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배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면서. 근데 이게 배잖아요. 자, 배가 어때요? 노래요, 지금. 배는 원래 노래예요. 그쵸, 그쵸. 놀래. 배가 놀래요. 그래가지고 배는 레라고 합니다. 배는 노래니까 누렛으니까 레라고 발음합니다. 배 뭐라고요? 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다 상관없어요. 뭐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레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레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북부는 이렇게 I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남부는 Y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레이는 뭐냐면 잔이에요. 이 잔을 까이나이 이거를 우리가 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뭐로 만들었어요? 소리 들리시죠? ASMR 뉴리로 만들었어요. 저로 만들어진 거예요. 뉴리로 만들어져서 레이를 잔이라고 해요. 잔은 주로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잔, 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잔이 뭐라고 여러분? 레이예요. 레이가 잔입니다. 자, 그 다음 배는 노래요. 그래서 레 기침하다는 여름은 뭐가 쨍쨍해요? 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딱 두 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다 싶으면 좀 더 많이 이제 좀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ơ cơ dơ đơ gơ hơ ca lờ bơ cơ dơ đơ gơ hơ ca lờ cơ dơ đơ gơ hơ ca lờ bơ cơ dơ đơ gơ hơ ca lờ 자, 지금부터는 딱 한 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금방 사라지니까 집중하세요. bơ cơ dơ đơ gơ hơ ca lờ 자, 엄청 빠르죠? 까러 바로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 바로바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는 체크나 딱 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속도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음과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알파벳 판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걸 공부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이름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좀 가져가서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아, 뭐, 여, 너, 에, 허, 이, 까, 러, 오, 에이. 자, 여러분, 얘는 이름은 어지만 실제 소리가 그렇게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나야 돼? 실제 소리는 하고, 그렇죠. 강세와 짧게, 하고, 강세와 짧게 난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된다 받아쓰기 할 거고요. 제가 2번씩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빨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ập trung,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번씩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러 제 입모양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러 네 번째는 호 다섯 번째는 끄 여섯 번째는 게 일곱 번째는 예이 여덟 번째는 가 아홉 번째는 입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9번까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잘 안 들렸던 거는 제 입모양을 보세요. 러 호 예 오케이. 자, 하나씩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비읍과 베트남 비읍 같다, 안 같아? 안 같아요? 바가 아니라 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 모양 똑같잖아.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거 할 때 더 아니에요? 하가 좀 더 뒤쪽, 리을처럼 뒤쪽으로 가서 하고 발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발음이죠. 근데, 자, 그러면 선생님 C랑 K랑 둘 다 쌍기역 발음이 나니까, 둘 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쓰면, 일단 맞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모음은 무조건 C를 써야 되고, 어떤 모음은 무조건 K를 써야 되는데, 이 으라는 아이는 무조건 C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쌍기역이죠, 쌍기역. 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나야 되고,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이 발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한국어로 도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굳이 쓰자면 요렇게 써야 되거든요. 요 발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가 아니라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발음이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가 살짝 덜 다물어진 상태에서 이가 살짝 이 상태에서 되게 엄청 이 앞에다가 바람을 엄청 세게 주면서 이 발음하다가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치아가 떨리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이거 아니고 하면서 되게 바람을 세게 해서 이 치아가 떨리는 느낌.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라.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자, 마지막 뭐였어요? 이렇게 발음했죠. 그래서 요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내가 잘 안 들렸던 발음들은 잘 체크했다가 또다시 한번 강의를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베트남의
여러분들 베트남 가보면 이렇게 전광판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알파벳만 알면 사실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만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cầm, đồ,예요. cầm, đồ, cầm, đồ, cầm, 도, cầm 도 이거거든요. cầm 은 쥐다라는 뜻입니다. 쥐다, 이렇게 들다, 쥐다. 자, 도는 뭐냐면 인간은 도구를 활용하는 동물이거든요. 도구를 활용하는. 그래서 도구. 도구나 물건들을 우리가 노라고 합니다. 그럼 도구나 이 물건들을 쥐고 있는 게 뭘까요? 저당을 잡고 있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건을 우리가 그 사람들 주는 대신 그 사람들 우리한테 돈을 준다거나 이런 저당을 잡힌 대신 돈을 주는 전당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베트남 진짜 많아요. cầm đồ 이건 다 전당포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비읍이니까 이거고 남부에선 얘가 대부분 이응으로 발음이 나니까 이거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bán xỉ lẻ 한 번 더 해볼까요? bán xỉ lẻ bán xỉ lẻ bán xỉ lẻ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bán 이거는 팔다예요. bán 방방곡곡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bán 그렇죠? xỉ는 도매를 의미하고요. lẻ 는 소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án xỉ lẻ 라는 표현 자체가 도소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스일레라고 써져 있으면 그건 도소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어떻게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연습했다가 나중에 베트남 가면 계속 읽는 거예요.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갔다 와도 그 다음부터는 발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발음, 특히나 한국어랑 비슷한데 다른 발음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단자음 2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mọi người.